당신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인이 될 수 있나요? 20년 전 한 남자가 아내를 떠났습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 설명도 없이 그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여자는 20년 동안 그를 원망했습니다. 왜 날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남자는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던 것입니다. 고아로 태어나 세상의 따뜻함을 알지 못했던 한 남자의 슬픈 선택. 그리고 20년이 지나 병원 침대에서 마침내 밝혀지는 진실. 오늘은 여러분께 가슴 아프지만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뜻밖의 전화 20년 만에 재회. 늦가을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2층 집. 창밖으로는 단풍잎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고 거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 지은은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유자차를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해 독립했고 아들은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 중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지만 지은은 이제 그 고요함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할 만큼 했지.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야지. 지은은 유자차 한 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수 씨? 민수는 전남편 상호의 고향 후배였습니다. 20년 전 이혼한 이후 지은은 그쪽 사람들과 일체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보세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지은 씨, 저 민수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한데요. 상호 형님이 병원에 계십니다. 그 한마디에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상호라는 이름. 20년 동안 애써 지우려 했던 하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았던 그 이름. 무슨 일이세요?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서울 대병원 응급실에 계시는데 형님이 자꾸 지은 씨 이름을 부르셔서요. 혹시 한 번만 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유자차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20년 전 그와의 이혼은 지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던 그날. 미안해.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어. 그게 상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지은은 울며 물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이유라도 설명해줘. 하지만 상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집을 나갔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지은은 그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왜 날 버렸을까?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내가 정말 부족했던 걸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늘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 이유도 없었을까? 전화를 끊은 지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유자차에서 피어오르던 따뜻함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봐야겠지. 지은은 작게 중얼거리며 외투를 걸쳤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병원 응급실. 하얀 조명 아래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환자 보호자들은 지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보는 거구나. 민수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입니다. 지은은 민수를 따라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삐.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 위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은 몹시 야위어 있었습니다. 한때 건강하고 다부졌던 체격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앙상한 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지은이 20년 동안 잊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상호 씨?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대 위에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지은을 향했고 잠시 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은, 그의 목소리는 기침처럼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왔구나. 지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았는데 막상 마주하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아파. 결국 지은이 꺼낸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상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와줘서.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 짧은 침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인의 마지막 부탁 그리고 결심. 그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조용히 부르셨어. 집 근처 작은 공원이었지. 가을이었어. 지금처럼. 상호는 그날을 떠올리듯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님은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 나한테도 한 대 권하시면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상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상호야,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구나. 병원에서 시한부라고 했어.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너한테는 말씀 안 하셨지. 너 놀랄까봐. 지은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지은이가 걱정이야. 지은이는 착하고 순한 아이라서 힘든 일이 생겨도 혼자 참고 견디는 성격이거든. 그런 지은이가 힘든 삶을 살게 될까봐 두렵다. 상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나는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았어. 아버님은 내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지. 당시 나는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으니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우린 행복했잖아. 그래, 우린 행복했어. 하지만 아버님 눈에는 그게 불안해 보이셨나 봐. 상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상호야, 미안하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너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고 싶구나. 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이를 힘들게 하지 말아다오. 내가 지은이를 사랑하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삶을 지탱할 수 없단다. 지은이가 너 때문에 고생하고 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구나.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나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 아버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거든. 나는 정말로 너를 제대로 책임질 자신이 없었어. 상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고아로 자란 나는 안정적인 가정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하는지, 롤모델이 없었어. 나는 늘 불안했어.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는 걸까?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날 떠난 거야?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든 내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 너는 너무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지. 이 사람을 내가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다.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낫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일 뿐이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알아. 하지만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고아로 자라면서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게 나아진다는 생각에 익숙했거든. 나는 늘 나 자신을 짐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상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너한테 차갑게 굴었어. 일부러 멀어졌어. 그래야 너도 나를 미워하고 쉽게 떠나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혼을 요구한 거야? 그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너를 내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지은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바보. 정말 바보 같은 사람. 상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20년의 오해 풀리는 순간. 그날 밤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왔던 원망 그리고 의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어.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떠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 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했으면 당신이 떠나지 않았을까? 지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보니 당신은 날 사랑했기 때문에 떠난 거였구나.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지키려고 스스로 악인이 된 거였어. 내가 당신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쉽게 떠나보낼 수 있도록. 지은은 고개를 들어 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말해주지 않았어? 왜 혼자서만 그 무게를 짊어지고 갔어? 상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말하면 넌 나를 붙잡았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한테 평생 짐이 되었을 거야. 그게 싫었어. 짐이라니. 당신은 내게 짐이 아니었어.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어. 가난해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았어. 가난해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았어. 그냥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는데. 상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걸 몰랐어. 나는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어서.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 몰랐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슬픔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살았어? 상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버텼어. 일만 했어.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하면서 너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지. 힘들었겠다. 너무 힘들었어. 밤마다 너 생각이 났어. 너랑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어. 그럴 때마다 나는 술을 마셨어. 지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깐이나마 너를 잊을 수 있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 상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술 없이는 잠을 잘 수 없게 됐어. 술 없이는 하루를 견딜 수 없게 됐어. 그렇게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지.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몸이 망가진 건 알고 있었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너한테 미안한 마음, 후회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 상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어. 너 없이. 너를 그리워하며, 너한테 미안해하며. 지은은 상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 상호는 지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지은아. 응, 나 너한테 너무 미안해. 내 인생을 망쳐버린 것 같아서.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내 인생을 망친 게 아니야. 오히려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망쳐가면서까지 나를 지키려고 했잖아. 나는 이제야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지은은 상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때 나를 생각해줘서. 상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어. 나는 너한테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 너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았어야 했어. 맞아, 그랬어야 했어. 지은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야. 우리가 후회한다고 해서 시간이 되돌아가는 건 아니잖아.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미 지나간 일이지.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밤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사랑 그럼에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죽을 끓여와서 상호에게 먹였고 낮에는 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냈습니다. 지은아, 우리 애들은 잘 크고 있어? 어느 날 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딸 수진이야. 작년에 결혼했어.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 잘 살고 있어. 상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컸네. 응. 눈이 당신 닮았어. 그리고 이게 아들 민준이야. 지금 대학교 3학년이야. 공대 다니고 있어. 상호는 사진 속 청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다 내 덕분이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애들도 스스로 잘 자란 거야. 나는 아버지 역할을 하나도 못했는데. 그래도 괜찮아. 애들은 잘 자랐어. 그리고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당신 이야기 많이 해줬어. 아빠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상호는 놀라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응. 나는 애들한테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아빠는 사정이 있어서 떠났지만 너희를 사랑했던 건 사실이라고 말해줬어. 상호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상호의 주치의가 지은을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복수도 차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몇 달 정도입니다. 빠르면 몇 주일 수도 있고요. 지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럴 수가. 가족분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지은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상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상호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결국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복되고 있대. 조금만 더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래. 상호는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슬펐습니다. 거짓말. 나도 알아. 내 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아직 괜찮아. 지은아, 상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마지막에 너를 다시 만났고 진실을 말할 수 있었고 너한테 용서받았으니까.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직 할 이야기도 많고 같이 보낼 시간도 필요한데. 상호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응.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20년을 힘들게 살았잖아.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마.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면서 떠났던 거니까. 미워하지 않아. 이미 용서했어. 상호는 안도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 마지막 작별 그리고 남은 사람들. 그로부터 한 달 후. 가을은 깊어졌고 나뭇잎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초겨울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상호는 병실 침대에 누워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더 이상 혼자 걷지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밤에도 간이 침대에서 자며 상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과 민준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은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너희를 사랑했어.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수진과 민준은 침대에 누운 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호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딸의 얼굴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네, 아빠, 예쁘게 잘 자랐구나. 네. 민준도 다가왔습니다. 아빠, 저 민준이에요. 상호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를 닮았구나. 엄마가 그랬어요. 제가 아빠 눈을 닮았다고. 상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 역할 못해줘서.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날 가족들은 오랜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렸던 20년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되찾으려는 듯. 그날 밤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병실에는 지은과 상호만 남았습니다. 상호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느리게 울렸습니다. 지은아, 상호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지은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응, 나 여기 있어. 고마워. 뭐가? 모든 것.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고마워. 20년 전에 날 사랑해줘서. 상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제대로 사랑할게. 응, 약속해. 상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해. 지은아. 나도 사랑해. 상호야. 그리고 그날 밤 상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은의 손을 잡은 채로.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친구 몇 명과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영정 사진 속 상호는 젊은 시절 지은과 결혼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은 영정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더 이상 아프지 말고. 그날 밤 지은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가 된 집은 이상하게도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던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상호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지은은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나를 사랑했구나.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상호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에필로그 1년 후 지은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상호의 카페라는 이름으로. 카페 한쪽 벽에는 상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액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침묵으로 표현됩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사라지는 것.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손님들은 그 글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상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잘 보낼게. 당신이 원했던 대로 행복하게.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마치 상호가 보내는 대답처럼. 사랑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다가옵니다. 떠남이 사랑일 수도 있고 침묵이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상호는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고 지은은 20년 후에야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럼에도 의미 있었던 재회. 오해가 풀리고 진심이 전해지고 용서가 오간 그 시간. 비록 함께할 시간은 짧았지만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늦기 전에 전해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